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실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해운솔루션의 이성호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뒤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불확실성 완화에 증시 훈풍 기대감. 뉴욕장이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바뀌었죠.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하면서 이제 파월 의장을 비난했는데 해고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멱살잡이 분위기도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잘 되고 있고 대중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0%는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자 해지로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신 팀장님, 트럼프 풋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네. 신뢰도가 얼만큼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신뢰도. 네. 항상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말 바꾸고 있고 또 이제 말했다가 난 그런 기억 없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얼마만큼의 신뢰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1기 때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관세 전쟁을 진행을 했을 때 항상 기대감을 줬다가 또 다시 빼앗고 또 다시 기대감을 줬다가 빼앗는 그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미국 관련했을 때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한켠으로는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고 한 뭐 두세 달 이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거는 또 장기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로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진행하는지 여부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미 협상이 또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의 어떠한 내용들이 또 도출될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에 대한 불안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든지 LNG 관련했을 때 좀 핵심 키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약간의 이제 어떤 뉘앙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내용이 나온다면 또 증시 같은 경우는 또 흔들릴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 2500 또 낮지도 높지도 않은 구간대이긴 합니다만 다만 지금 구간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내려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목단을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을 조금 더 태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태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팀장님 밀당의 고수이기도 하고 또 변덕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시간을 태우자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네. 지금 이런 뭐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외국인 현물은 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S&P라든지 나스닥 역시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파월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슈를 우리나라 증시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 좀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나라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그 이슈에 대한 무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 증시 플러스 파월에 대한 내용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크게 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배경이 수급적인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직 외국인 현물 쪽에
매수가 크게 안 들어오지 잡혀서. 않는다라고 하면 네네. 저는 그래도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은 조심을 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에는 수급이군요. 네, 외국인들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팀장, 저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중 무역 갈등 해소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볼모가 돼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풀어지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는? 저는 좀 풀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본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많이 빠질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증시가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파월과 어떻게 보면 불화설이 제일 저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파월에 대해서 되게 엄청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멘트를 나왔던 부분이, 파월 해임 관련해가지고는 자기는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파월 의장이 내년 임기가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끌고 간다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또 시진핑과 또 만난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5월 달에는 또 FOMC 일정도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주가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또 그때는 또 악재가 나오면서 또 빠져주고, 또 하방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 헷갈리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말이 바꿔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일 또 이제 뭐 미중도 미중이지만 한미가 협상이 진행이 네. 되잖아요. 8시부터 개장 전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 반응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 따라서 시장 반응도 극명하게 나눌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영국 그리고 뭐 일본 뭐 다른 나라들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맨 처음 거의 첫 번째로 협상을 한다는 분위기가 여기서 강하게 나가야 되냐 아니면 약하게 나가야 되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협상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앞에서 더욱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에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이 가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과 관세 전쟁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선 쪽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강 쪽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위기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증시나 상승세는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고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내일 현실화될 움직임을 기대해보면서 두 분의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 보실까요? 네, 한화엔지 오늘 거론이 많이 되네요. 네, 가지고 와주셨고, 저 이성호 팀장의 종목은 SK하이닉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지니어 어제 오늘 급발진을 걸면서 반등 강합니다. 어느덧 신고가 권역까지 다시 들어오네요. 네. 네, 지금 신고가를 그래도 저는 뚫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엔진 같은 경우에 산업의 사이클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일이 조선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조선이 또 어떠한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들 플러스 알파로 24일 같은 경우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조선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YOY도 그렇고 현재 뭐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믿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한 귀로 듣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발언을 했다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관세에 대한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었을 때 흔들림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실적도 굉장히 좋고 거기서의 경쟁력 있는 조선 같은 경우는 또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엔진을 보게 되었을 때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수주를 보게 되었을 때도 이미 지난해에 한 60% 이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 조선향에 대한 엔진 발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하반기부터 한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분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더 기대를 하면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고가 돌파 자리 얼마까지 목표가 잡을까요? 저는 그래도 3만 원 라인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뚫고 약간 쉬어갔다가 자리를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엔진 역시도 그거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정훈 팀장님은 하이닉스 보시네요. 네.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지만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컸던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은 그걸 또 중국으로 수출을 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팔 수 없는 입장까지도 살 수 있는 입장까지도 못 웃는 부분 이게 제일 컸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크고 하이닉스가 또 이젠 또 1분기 발표를 합니다. 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HBM이나 이런 부분이 수요가 되게 탄탄했던 모습세, 불안정한 모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단을 해야 되냐 아니면 더 확장하는 모습세보다는 어느 숙소나 이런 모습세가 더 나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탄탄했던 모습세 그런 부분이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2분기, 3분기에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비해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세는 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레거시발로 인해서 나왔다고 보는데 HBM은 어떻게 보면 관세 관련해가지고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점점 이제는 해소가 된다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D-Day 앞두고서 추천해 주셨는데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네, 가격대는 지금 17만 9천 원대에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18만 원 밑에서는 괜찮다. 20만 원 밑에서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먼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려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20만 원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이하에서 사면은 안전자산이라는 멘트 들어봤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2차 전지주가 반등 꽤 나오잖아요. 네, 테슬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우려가 현실화됐죠. 네, 순이익이 71%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올라가는 거는 바로 이 머스크 CEO의 멘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해 오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결국에는 업무에 좀 빠르게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부터는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고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다.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서 주가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컴백 효과 있을까요, 김시현 팀장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올라갔을 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가 잘 나가서 올라갔는가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의 오른팔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후광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엔 트럼프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깎여 내려오면서 일론 머스크 역시도 함께 정치적인 노이즈가 끼어있는 상황들 그러면 이 노이즈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그래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초를 보게 되었을 때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이제 자동차를 배터리 때려 부신다든지 혹은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아닌 일론 머스크가 복귀를 하면서 이 현상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비전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를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로봇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금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던 만큼 그래도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좀 드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가 완전히 씻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추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의 횡보세를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하반기로 돌아갈수록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시면 전 테슬라 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보다는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는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2차전지라든지 혹은 ESS,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저가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했을 때는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언급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도 두려워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흘러내리는 거 보면서 이정호 팀장님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거든요. 본인도 복귀해서 일 잘할까요? 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안 나왔나라고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던 부분이 크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다른 나라까지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기대감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복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테슬라를 들고 있는 분들은 다들 기대감으로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먼 미래에 이제 뭐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부분이 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이제 저가차나 이런 부분 얘기도 나왔던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면 한 번 그 제품을 사용하면은 다른 제품을 못 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객 충성도나 이런 부분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저가형 제품을 팔면서 나중에는 이제 고가형 제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리를 탄다라고 본다면 테슬라는 더욱더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로보택시도 이제 내년에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물론 지금도 너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분의 의견은 하방은 잡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연결돼서 잡을 만한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신 팀장은 테슬라 본주가 제일 낫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국내장의 선택은 하이젠 R&M 아주 가지고 와주셨고요. 이정호 팀장의 종목 픽입니다. 칩셋 미디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쪽을 주목하세요, 팀장님. 네. 뭐 지금 사실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ESS라든지 2차전지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명확한 쪽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 물론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어떠한 멘트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대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AI 쪽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럼 AI가 최근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멘트들이 충분히 나올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장선을 본다면 당연히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충분히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로봇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약간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쉬어가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다만 전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이제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양봉이 올라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또 휴머노이드 관련했을 때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휴머노이드로 갈 때는 액추에이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난 1월, 2월의 상승세도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까요, 그러면? 그런데 이 기업이 지난 1월, 2월만큼의 상승세는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37,500원 라인대를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3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가 지난 박스권 라인대를 그렸을 때 하방이 계속 지지가 나왔던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라인대를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언급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은 자율주행 쪽 주목하시나 봐요? 네,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왜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냐?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시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으로 더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칩스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NPU 관련해가지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오사 AI가 각광을 받는 부분은 NPU 관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던 부분인데요. 칩스앤미디어 또한 이 NPU 관련해가지고 갖고 있는 개발했던 부분이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AI 쪽으로도 더욱더 치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그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잡아주세요. 전략은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1차적으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2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본다면 그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부터 먼저 돌파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로 받아 놓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꽤나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장 밀려도 우리 장 갑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 네, 외국인 엑소더스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종목장에 대응할 수 있는 팁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인의 시선 이재필 전문가입니다.